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100세를 위한 정보 채널 상식꾹꾹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가슴이 콕콕 찌르거나 뭔가 무거운 돌로 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요. 60대, 70대 분들이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심지어 더 젊은 사람들도 증상을 눈치채지 못하고 방치하다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슴 통증이 위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위험한 신호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슴 통증 언제 걱정해야 하고 언제 안심해도 되는지, 심근경색의 진짜 증상들, 응급상황 시 대처법, 평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싹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보세요.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심장병인 건 아닙니다. 사실 가슴 통증의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비교적 가벼운 경우들로는 근육통, 늑간신경통, 위식도 역류, 스트레스나 불안으로 인한 통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꿀 때 더 아프거나 덜 아프며 며칠에 걸쳐 점점 나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단순 통증이 아니라 심장 문제로 인한 가슴 통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단순한 근육통이겠지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져요. 이런 증상이면 반드시 의심하세요.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10분 이상 계속될 때, 뻐근하고 답답한 느낌이 지속될 때, 식은땀이 함께 나올 때, 호흡이 곤란해질 때, 통증이 목이나 어깨, 팔로 퍼져나갈 때, 이런 증상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하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심근경색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 심장에는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들이 있어요. 이걸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 이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 심장 근육이 산소와 영양분을 못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뇌에 피가 안 가면 뇌졸중이 오는 것처럼 심장에 피가 안 가면 심근경색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은 정말 무서운 게 몇 시간 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근경색의 증상들 20분 이상 지속되는 가슴 중앙의 극심한 통증,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있는 듯한 압박감, 왼쪽 어깨와 팔로 퍼지는 통증, 목, 턱 등으로 번지는 통증, 식은땀, 구토, 어지럼증. 이런 증상은 누가 봐도 응급상황이라 눈치채기 쉽지요. 중요한 건 60대 이상 분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과 여성분들은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여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놓치기 쉬운 증상들은 다음과 같아요. 가슴은 별로 안 아픈데 숨이 너무 차다.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온다. 소화불량 같은 느낌이 계속된다. 어깨나 목만 결리고 아프다. 식은땀이 계속 난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가슴은 안 아팠는데 갑자기 숨이 너무 차서 왔어요 하시거나 그냥 몸이 이상하게 축 늘어져서요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도 심근경색일 수 있으니까 평소와 다르게 몸에 이상한 신호가 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구분하세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차이입니다. 협심증은 심장혈관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운동하거나 계단 오를 때만 가슴이 아프고 쉬면 5에서 10분 내에 통증이 사라지지요.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을 먹으면 나아집니다. 심근경색은 심장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입니다. 쉬어도 통증이 계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응급 상황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슴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되고 쉬어도 나아지지 않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심근경색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증상 시작 후 6시간 이내, 더 좋은 건 2시간 이내에 치료받아야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대처법 꼭 기억하세요. 1단계, 즉시 119에 신고하기. 절대로 스스로 운전하지 마세요. 참고 견뎌보자는 생각도 금물입니다. 누군가 데려다 주겠다고 해도 구급차를 부르는 게 더 안전한 이유는 구급차를 타면 이동 중에도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 아스피린 복용. 119에 신고를 하고 의료 전문가가 권할 시 아스피린을 씹어서 복용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알레르기나 출혈 위험이 있을 시 복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을 위해 집에 아스피린을 구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의로 복용하지 말고 일단 신고한 뒤 반드시 구급요원과 상의 후에 복용하세요. 3단계 안정 취하기.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목 주변의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고
좁은 장소라면 산소가 잘 통하도록 창문을 열어줍니다. 4단계 의식 잃으면 심폐소생술. 환자가 의식을 잃고 맥박이 잡히지 않으면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119 상황실에서 전화로 도움드리니 지시에 따르세요. 핵심은 이 모든 것이 지연될수록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분 단위로 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심근경색 예방,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심근경색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관리를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정상 혈압을 벗어난 경우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혈압 조절을 위해 음식을 짜게 드시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뇨 관리입니다. 혈당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정기 검진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콜레스테롤 관리에 신경 쓰세요.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을 덜 먹도록 노력하세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섭취 늘리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약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60세의 금연에도 효과가 있으니 본인 의지로 힘들다면 금연 클리닉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꼭 금연을 시도해보세요. 정기 검진의 중요성. 60세 이후에는 최소 1년에 한 번 심장 관련 검사를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심전도 검사는 기본이며 필요시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및 염증 수치 확인을 위해 혈액 검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직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심장병은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심근경색은 무서운 병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준비가 있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바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빠른 행동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한 알차고 유익한 생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